안녕하세요. 손영국입니다. 오래간만에 뵌 것 같아요. 오늘은 그 2009년도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사회복지 행정론이 30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 그 2010년 제8회에 대한 그 시험을 준비를 하실 텐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길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셨고, 또 이론적인 각각의 챕터마다의 그 기본 문제, 또 실전 문제들도 풀어보셨고, 또 이제 길잡이에서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들도 꾸준히 한번 풀어보셨고, 거기서 이제 심화 문제, 기본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셨어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패턴들이 지금 이제 실전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기본 문제나 실전 문제가 그와 유사한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역으로 말한다면 실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의 패턴대로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모의고사를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그 2009년도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부분에 대해서 30문제를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시험 문제를 준비하실 때, 또 공부를 하실 때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요즘에 그 학생분들한테 가끔씩 연락을 받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없는데 그 많은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제가 또 직장 생활하고 저는 또 가정주부이고 뭐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론부터 다시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또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오히려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내용들을 줄여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문제에 대한 내용,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이론에서 설명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오답 체크를 하시고 그 오답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의 문제 풀이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선 그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에서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비영리 조직 모금 활동에 대한 최근 경향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냐면, 정부에서 보조금은 비영리 조직에게 진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비영리 조직은 사업 운영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국가 보조금이 나오는 그 한도가 진짜 미니멈으로만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은 그냥 국가 그 정부 보조금만을 갖고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마케팅이라는 게 있겠죠.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가장 요즘에 최근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비영리 조직은 다양한 마케팅으로 기부도 받아야 되고 후원도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조직을 또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겠고요. 그러면 마케팅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사실 개인이 후원해 주는 것들도 있고 또 기업이 후원해 주는 것도 있고 단체가 후원해 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후원과 기부에 대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옳은지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지속적인 기부자를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기존의 그 기부자들, 후원자들도 관리도 해야겠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후원자, 기부자들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죠. 두 번째, 비영리 조직에서 마케팅 이론과 원칙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이론과 원칙에 준해서 그 조직의 상황을 맞춰갖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또는 뭐 아무런 개념 없이 마케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기부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기부 요청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그렇죠.
기부자는 어떤 기부자는 나는 그 어린 아이들 5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기부를 하고 싶다,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조직은 이런 그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니까 이런 형태로 그 기부를 하실 분들, 후원을 하실 분들 오십시오. 안 오죠. 지금 현재의 기부자나 후원자들은 어떤 형태로 기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형태로 후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기업의 기부를 증가한다. 요즘에 기업들도요, 후원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사회공헌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기도 하고 또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띄어서 기부나 후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체들이 요즘에는 이제 사회복지 단체 조직 기관들에게 후원과 기부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다섯 번째, 비영리 조직의 그 모금을 중앙정부가 대행하는 추세이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의 정보 보조금은 진짜 비영리 조직의 입장에서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만 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기부까지도 같이 대행을 하고 그런 추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모아서 너희들한테 후원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그 외적인 부분들은 너희가 알아서 기부자를 발굴도 하고 후원자를 모집도 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도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관에 대해서 그만큼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는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래서 1번에 최근 경영이 아닌 것은 5번 어떠세요?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죠? 예.